안녕하세요. 모두들 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이라 멘토님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귀가해서 늦게나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큐레이션 5월 2주차 주간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월 9일 월요일 소식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기간 따라하기라는 내용을 적었었는데요. 표에 보시면 여러 증권사들이 범위를 정해서 코스피 지수가 얼마만큼의 지수를 기록할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가 이런 지수를 제시하는 게 나름의 고충이겠지만 이런 식의 밴드로 제시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2200 이하로 가거나 3800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보시면 5월 추천 종목에도 이런 여러 가지 업종과 구체적인 기업들이 나와 있고 밑에도 보시면 국민연금이 1분기에 신규로 지분을 투자했다고 보고한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업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의 투자 시계열과 자금의 크기는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과 다릅니다. 훨씬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계열도 장기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기관들이 보유하게 될 종목을 찾으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살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 기업을 샀을까 고민을 해보고 그 이유가 납득이 갔을 때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이 갖고 있는 평균 단가를 잘 추정을 해봐서 그거보다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위에 소개된 종목 중에 하나 정도 고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대용을 고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가가 29,000원이었고 위아래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 있어 보인다고 해서 여기 한 23,300원에서 37,7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상방이 하방보다 더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기대 수익률로는 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2020년도에 잠깐 꺾이긴 했지만 다시 작년 2021년도에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4번에 보시면 EMP 펀드라는 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어, 기사를 보시면 자산의 50% 이상을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 자체가 이미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품인데 또 그런 ETF를 여러 개를 골라 묶어서 펀드를 만들기 때문에 분산에 분산을 하게 돼가지고 일명 초분산 펀드로 불린다. 그래서 이렇게 EMP 펀드 규모를 계속 커졌고 주요 EMP 펀드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5월 12일 화요일 날을 보시면요. 이번에 특이 종목으로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를 제가 95,000원 이하로 오지 않으면 안 사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날 아주 기가 막히게 딱 95,000원을 잠깐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95,000원 이하로 오지 않는 이상 안 쳐다볼 생각입니다. 현재 주가는 105,300원 정도를 기록 중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왠지 모르게 조금 교육업종이 이렇게 전체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업종을 살펴보니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띄어서 이제 정찰병 보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 있는 정상 JLS라는 기업이 조금 눈이 가더라고요. 보시면 오프라인 직영어학원을 기반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밑에 보시면 매출액도 지금 어, 예상되는 게 계속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배당도
보시면 지금 5.68%, 6.83%, 작년에 이제 7.29%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또 배당주 투자하는 게 좋겠다 생각도 들어서 정상 JLS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이날 기존에 써놨던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길이라는 이 글이 여러 곳에 공유가 되면서 방문자 수가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 장자에 나오는 목계지덕 일화와 그다음에 영화 타짜에 나오는 이제 고니의 일화를 예로 들면서 최고의 투자자가 되려면 인내심을 갖춰야 된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좀 이런 글을 많이 써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날은요. 기대가 되었던 원스토어와 테린페어퍼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수요에 지속사를 했었는데 너무 저조하게 나오면서 올해에만 현대엔지니어링, 대명에너지, 보로노이, SK실더스에 이어서 6번째 상장 철회 사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가온칩스는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데요. 지금 상장 예정일은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보시면 일반 청약 경쟁률이 2183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역시 희망 범위를 초과해서 14,00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가온칩스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날은요. 코스닥이 무려 3.77% 하락했던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코스닥이 3% 이상 하락했던 것은 2월 24일 이후에 오랜만이다 라는 내용 썼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계속 올랐어가지고 1290원을 넘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제가 매달 달러를 100달러씩 사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달러를 일부를 원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 바꾸지 않은 이유는 뭐 정말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 일부분만 원화로 바꾼 거고요. 3번에 보시면 아람코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총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내든 아니면 글로벌이든 상위 시총 5위 이내의 기업이 바뀌면 왜 바뀌었을까? 어떤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람코가 대주주로 있는 S-오일이 저희 장모님께서 보유 중이신데 요새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하더라고요. SL도 이렇게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한 국제유가가 주가 반등을 촉발했고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에 따라 전쟁의 마진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였고요. 지금 2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증권가가 예상을 하는데 뭐 신영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상승할 거다 라는 목표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4번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아마존과 쿠팡이 임차인으로 있는 프랑스의 물류센터와 인천의 물류센터 등을 기축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2일에서 3일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측에서 11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기존의 최대 기록이었던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1019대 1을 넘어섰죠. 그런 소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31일 날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날은요. 징징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의 징징쇼라고 해가지고 그 정프로님이 원래 본인이 보유 중이던 종목이 손해가 커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투자를 했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거였는데 이제 갖고 계신 종목을 거의 다 오픈을 하셔가지고 시청자로부터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염승환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상담해 주시는데
사실 뭐 염승환 이사님도 모든 종목을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일 건데 시청자분들의 이제 여러 사연을 보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좀 배울 것도 있었고 반면에 이게 뭐 저는 예능으로 보는데 너무 이 투자를 해가지고 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희화가 되는 게 아닌지 좀 그런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김프로님께서도 투자를 했을 때 본인의 생각과 달라지면 그냥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열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회사에도 전화를 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그런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조언을 듣고 많이 좀 바꿔 나가시면 좋겠지만 과연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몇 가지 글을 썼었는데 유튜브에 보면 좋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공유할 만한 글들은 퍼와가지고 제 의견을 더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탁튜브님, 김탁 기사님이 하는 게 있었는데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유 종목 중 뉴스나 주변에 권유된 걸로 산 종목과 비중 계산해보자. 그래서 50%가 넘는 문제가 있다 해서 과감하게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의 말을 듣고 너무 쉽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6개월간에 좀 손해가 많이 난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5개에서 10개 정도를 추려내가지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런 것을 잘 한번 복기를 해서 똑같은 실수를 미래에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매매일지를 쓰거나 해서 그렇게 해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을 전혀 안 갖고 있다고 치면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살 건가 안 살 건가 그런 고민을 해서 안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일부러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손절매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바로 세우자 라는 게 마지막 조언이었는데요.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이 좀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기업을 잘 분석해 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일부라도 좀 손절을 걸어 놓는 거를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이라서요. 요거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손절을 할 거라면 사전에 어, 어떤 특정 가격대라던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놔가지고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한 번에 또 손절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뭐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서울 머니쇼에 이틀간 다녀왔는데 한 3개 정도의 강의를 들었고 그중에 하나를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종봉 대표님의 글을 써서 공유를 해보자면요. 김종봉 대표님은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주식에 투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폭락장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수가 최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3년 이내에 위기가 오더라. 라는 그런 좀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2020년에 코로나 전에 또 대비를 하셔가지고 또 코로나가 왔을 때 일간지 일면에 시장 폭락의 뉴스가 나오면 주식 투자하자 라는 준비를 하고 계시어가지고 또 과감하게 투자에 나섰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가 반토막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자국의 위기로 발생했을 때에는 하락이 80% 하락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타국, 뭐 미국, 이번에 러시아 이런 걸로 발생했을 때는 50%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투자에 나설 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에 투자를 한 다음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0% 수익이 나면 물량 30%를 처분하고 그다음에 50% 수익이 나면 또 30%를 처분하고 100% 이상이 나면 남은 물량을 처분하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을 쭉 보면 현 시점 대비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떨어져야 50%가 떨어지는지라고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50% 떨어지려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주가 대비
36%가 더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시기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뭐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항상 자산 배분이라던가 어떤 현금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의장이 있습니다라는 책으로 저희가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서요. 행동주의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재미있게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임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에 오셔서 요 참가 신청서 링크를 쓰시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참석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실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컨텀 점퍼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